이재명 대표 측은 10년도 넘게 연락이 안 된 인물이다라고 이 측근설 혹은 연루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터져나온 증언.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가 아니냐, 이재명 대표 측근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비선 실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김인섭 씨의 26년 직위인 A씨,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어제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성남에서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 비제도권 최측근, 그러니까 비선이죠. 비선은 김인섭이란 말이 통용됐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자 이 김인섭의 26년 직위인 A 대표가 비선 조직과 공적 조직으로 표기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선 조직은 김인섭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이 증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인섭은 이 대표 측의 비선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김인섭은 정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곁에 정진상을 꽂아준 사람이다 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검찰이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사실이다라고 이 A 대표는 진술을 했습니다. 백현동의 그 부지의 파격적인 용도 상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백현동 의혹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등기까지 안 되고 있는 이 옥벽 아파트가 지금 세워졌다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인섭 씨가 위치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김문식 실장님, 네. 이 26년 지기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의 증언이 충격적인데, 일단 이 대표 측은 측근설, 특혜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비선 실세였다, 이런 증언을 한 거죠,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 과거 사람이다, 연락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분이 나와서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이 있는 상태에서 증인을 나와서 진술한 것은 여기 김광선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증거 능력으로 완전히 그 자체로 그냥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인 것이죠. 여기저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200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이른바 그 시행업자의 로비스트로 취직이 되면서부터 이 백현동 사건은 용도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빠지고 도시개발공사가 빠지고 이러면서 수천억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이제 검찰 측 시각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 증인으로 나온 분이 지금 진술한 내용이 뭐냐면 당시 정진상 실장과 김인섭 당시 이 대표와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실제로 김인섭 대표라는 사람이 옥중에 있을 때도 정진상 실장이 자주 면회를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에 제시한 당시의 김인섭 대표의 옥중 서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정에서 저런 진술을 하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정말 김인섭 씨와 정진상과 그 고리를 매개로 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련이 충분히 정황상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정에서의 진술, 이게 계속 미뤄지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렇게 중대한 사건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언제는 부인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또 어떨 때는 변호인이 와서 사퇴하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또 어떨 때는 와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있으니까 사선 변호인이 안 됐다고 또 미뤄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서의 증인의 진술 자체가 지금 미뤄지고 또 소란 때문에 방해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사법방해의 어떤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인섭 씨는 이미 백현동 의혹건으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간 이 김인섭의 이 백현동 의혹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 대장동 했던 것처럼 김민섭 씨도 뭐 잘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그 증인은 김민섭 대표가 다른 건으로 구속돼 왔을 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가 특별 면회를 자주 갔고 백현동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부인과는 이 증언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 증인은 정진상 씨가 과거 수감 중이던 김민섭 면회할 때마다 특별 면회를 하고 백현동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오늘 정진상 등이 면회를 왔다. 이게 어제 공개된 김민섭 씨의 옥중 편지예요.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골치 아픈 일에 대한 내 의견을 들으러 온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증인은 사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한다. 골치 아픈 일은 형수 사건이다. 얼마나 가까웠는가와 관련된 검찰의 추궁이죠. 그러자 증인은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백현동 건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지상이 와서 논의하고 이 대표의 골치 아픈 일, 형수 사건도 와서 김민섭 씨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다라고 증인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장 선거도 김민섭 씨가 살뜰히 챙겼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민섭 전 하우징 기술 대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 캠프 사무실 입주 2달 전부터 월세 450만 원을 자기가 빌렸다. 잡아줬다는 거죠. 어제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을 선점해뒀다라고 증인은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이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민섭 씨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민섭 씨의 26년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저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저렇게 정진상이랄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작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아마 공격이 있을 건데 아마 저건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면허는요. 친하면 한 번 정도 가요. 근데 여러 번 가는 것 자체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저 내용 중에 봐봐요. 특별면허를 갔는데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형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민섭 씨와 정진상 그리고 김민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 부분 자체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는데 왜 김민섭 씨가 선거 사무실을 본인이 마련하고 왜 45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비서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는 대북송금이랄지 백현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유가 저런 증거랄지 저런 진술이 굉장히 이제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섭 씨가 사실은 뭐 비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급 로비스트였다는 얘기가 성남에 다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면허 하면서 이제 백현동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김민섭 씨의 옥중 서신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26년 지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진상과 김민섭이 엄청 친한 사이였고 둘이 또 얼마 동안 기간 내에 뭐 100번 이상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현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백현동, 뭐 대북선거를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뭐 정진상, 김용, 이화영, 뭐 김인서. 그래서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측근에서 끊어진다는 걸 보면 이건 좀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 의혹은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시각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이 백현동 일당 그 로비스트도 사실은 이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어제 재판에서 증인은 그런 식의 증언을 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은 전혀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김민석 씨와는 무슨 사이예요? 내용이야 저도 잘 모르죠. 예. 대표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 떨어진 선거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고 10년의 일을 했나요? 모르겠네요. 그 뒤로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뭐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보도를 보니까 성남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한 뿌리를 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남의 공무원이랄지 많이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A 씨라는 분이 증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이 대개 백현동과 쌍방울 그걸 송근 특검인가요? 그거를 자신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건 전 달라요.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뭐 후배들이 많으니까 통화해 보면 자신 없답니다. 자신 있으면 그 두 개를 병합을 하고 묻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언론에 기사 풀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회기 기간에 영장 좀 제발 좀 쳐달라고 당당하게 가서 영장을 신심사 받겠다고 하는데 영장 못 치고 있었잖아요. 못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 없는데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이런 검사들이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냐.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미안합니다만 이 검찰이나 검사들이 좀 안쓰럽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아니 좀 기시감이나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한동안 유동규 씨하고 도대체 정진상, 김용은 무슨 관계냐 한 10몇 년 전에 술 먹은 얘기까지 끄집어냈어요. 그 희한한 사장도 있었죠. 저는 뭐 엊그제 먹은 술 주정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15년 전 어떤 술을 먹었는지 그 술병 이름까지 기억하는 사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검찰이 밝혔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 마시고 백현동 사건의 진실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지금 대표 측에서는 이건 분명히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으로 문건이 8번이나 내려왔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5번이나 3번인가 5번 저도 헷갈립니다. 했고 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게 반박이잖아요. 그럼 검찰의 입장이 다르면은 그 배임의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든지 그걸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년 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계속 불러내서 친했다, 뭐 돈 내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죄로 지금 어떤 특혜를 줬습니까? 그리고 그 김인섭 씨한테 뭐 200억 원의 특혜를 주면서 그 절반이 정진상 씨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 측으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한참 보도에 나오다가. 그럼 그건 또 뭐가 됩니까? 저는 뭐 이게 필요하니까 재판정서 검사가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그런 일들이 김문기 전 차장은 무슨 관계였냐, 유동규는 무슨 관계였냐 계속 가다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정말 모욕 주기 위해서 국정에서 어려우면은 계속 검찰은 어떤 정치적 노림술 갖고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언제 검찰에 갈 거냐를 두고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4일에 오라는 입장인데 이 대표 쪽은 4일에는 안 간다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11일, 15일 아직까지 줄다리기 중. 한동훈 장관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대표께서 24일이나 26일 그때 좀 빨리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소환하니까 뭐 이 전략자듯이 언제 나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장관님. 지금 되는 문제라고. 일반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지금 장관님, 제가 예결위 장관님 도대체 좀 왜 들어보세요 좀.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들어보시라고요.